쭉 네, 차를 드시러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원래 저희가 지금 오늘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가 영등포 산업선교회 이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또한 이제 한국에서 이 기독교 노동운동에 또 큰 역사를 담당해 왔는데 우리 제3시대 그리스도연구소 기획실장이면서 또한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김동 목사님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처음에는 어떤 여기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조직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의 어떤 그 기관인데요. 이제 점점 이제 전도회라는 이름에서 노동자들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 마주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나 노동자들의 가져야 하는데도 박탈당하고 있는 권리들이나 그런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여기가 일종의 그런 노동투쟁과 또 민주화 운동과 여러 가지 투쟁의 장소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이제 노동선교부와 또 협동조합 운동 각가지 협동조합 운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노숙인 선교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현재 그래서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회관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요 여러 가지 또 그 새로운 이 변화된 노동 환경에 어떤 현재에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김용희 씨 투쟁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서 우리 하성애 위원장님께서 쭉 이제 그 김용희 씨 개인의 투쟁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대책위 공동 대책위가 꾸려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고 이제 개신교 대책위 잘 아시겠지만 그 기도회가 계속 이제 열려왔었고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해왔던 우리 개신교 대책위가 있는데요. 그 개신교 대책위와 또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와 또 깊이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 노동선교부에 계신 송기훈 목사님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 노동선교부와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대책위 둘 다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 운동과 결합해 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산업선교회 노동선교부에서 일하는 송기훈 목사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 김용희님 이 투쟁에 대해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뭐 장소가 돼서 한 거지만 되게 의의 있고 고마운 점은 늘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도회라는 것이 각 여러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기독교 사회단체 단위들도 있고 청년 단위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숭실대 학생들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그 학생들이 조직돼서 스스로 이제 어떤 사회 문제, 특별히 김용희 님을 어떤 상징을 하는 어떤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도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도회인데요. 그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기도하던 도중에 김용희 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저희 산업선교회가 기도회를 주관할 때 늘 하신 말씀이 99년 정도였나 그 투쟁을 계속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시려는 무렵에 늘 투쟁의 연속이셨잖아요. 근데 그 무렵에 산업선교회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그 얘기하시고 전화통화로 저희가 기도회 때 한 번씩 그 김용희 선생님의 그 증언을 듣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참 고마웠었다. 뭐 계속적인 도움을 받으셨던 건 아니지만 가장 헤매이고 좀 힘들었을 때 그때 찾아와서 도움을 받으셨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랬던 인연이 이렇게까지 연결됐다. 좀 계속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끈이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요. 그 투쟁 아까 앞에서 하성환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그 지난 한 세월 동안에 도대체 다른 여러 단체들과 그런 것들을 뭐 했나 그런 반성도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기도회를 같이 어쨌든 산업선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이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그 운동
여러 가지 사회 운동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장 기도회들은 여러 가지 있어 왔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이 개신교 대책위 혹은 뭐 개신교 기도회라는 형식이 조금 자리 잡았던 것은 그 2010년 그 무렵에 재능 교육 투쟁이 이제 좀 시작되면서부터인데요. 그때 재능 교육 그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몇 분의 어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회가 계속 시작되고 그 재능 교육에 이어서 또 그 함께 했던 분들, 특별히 아까도 숭실대 학생도 얘기해 드렸지만 그런 젊은 신학생분들이나 각 단체 젊은 실무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재능교육 투쟁 이후에 동양 삼표 시멘트 삼척에 있는 회사인데 그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그 본사가 있습니다. 광화문의 빌딩 본사 앞에서 투쟁했을 때도 그때도 함께 기도회하고 이어서 그 파인텍 고공농성 뉴스에도 많이 났듯이 파인텍 고공농성 굴뚝 위에 100m 넘는 그 굴뚝에 올라간 그 두 분의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었고요. 그거 이어서 그 단위들이 그 각 소속 팀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 김용희 선생님 단식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위중한 상태 때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여기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기도회를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고요. 그 개신교 기도회가 가장 그 기도회를 여러 많은 단위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단위들에 저희가 이 기도회 저 기도회 하면은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희도 힘이 그만큼 없어서 가장 선정했던 것은 가장 어떤 노조 단위나 어떤 시민사회 단체의 그 단위의 도움이 좀 적은 곳 혹은 좀 가장 열악한 곳, 시급한 곳 그런 것 위주로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곤 했는데요.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상징으로서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보면서 다 이렇게 안 좋다, 개인적이다 말하고 그리고 교회 문제 보면서는 뭐 교회가 뭐 사회 관심이나 가지냐 이렇게 된 세상에 또 코로나 19를 맞이해서는 또 우리 몇몇 교회들을 비롯해서 이제 더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실망하는 모습 보일 때 저희는 뭐 조금이긴 하지만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 운동이 있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회라는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었고 그걸 마찬가지로 그런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개인적인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정동이 왔는지, 어떤 감정의 정동이 선생님을 여기까지 끌었는지 좀 그런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 이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어떤 계기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성 선생님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송기훈 목사님도 아까 이제 단체 중심으로 얘기하셨지만 또 장신대 나오신 목사님께서 일반 교회를 두고 왜 여기로 오셨고 또 여기서 계속 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 또 발바닥으로 읽는 성서 읽기 모임이라는 것도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그걸 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어떤 어떤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목사로서 신학도로서 그 감정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안 낄 거니까 바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황현 목사님은 또 이중신학자로서 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 저의 이제 신학적인 관심은 이제 뭐 사회적 약자의 문제, 여성 장애인, 또 소수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책 보고 뭐 논문 쓰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많이 멀어지고 또 뭐 한국 사회 문제나 정치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고 살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 겨울에 이제 11월 달에 김건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하셨고 도시 빈민 사역을 이제 뭐 신학교 가면서부터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해오셨고 또 지금 이제 노누메기 이사장이셨고 노숙인 사역 노숙인들의 협동조합 노누메기 활동을 이제 계속
했던 그 이제 김건호 목사님하고 제가 미국 유학하기 전에 이제 직전에 같이 이제 그 연구원 활동을 했어요. 두레연구원이라는 활동을 했는데, 네, 한 2년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같이 뭐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 방학에는 뭐 또 뭐 한 7박 8일 정도 모여서 이제 뭐 합숙하면서 또 뭐 노동도 하고 뭐 두레마을 같은 데서 또 뭐 해외 뭐 또 이렇게 연수 활동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제 활동을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그 모임이 활동이 거기 같이 했던 분들이 저한테 정말 큰 배움을 주었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고 배우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김건호 목사님 정말 제가 많이 이제 좀 존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암이 걸리셔서 이제 11월 달에 11월 한 21일인가 22일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20일 돌아가신 건데 그때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기도도 했고 좀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뭐 한국에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미국에 있었고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빨리 한국 돌아가서 나도 좀 같이 뭐 그런 좀 일도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찍 가시면서 어떤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남겨주고 가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페북에서 이런 어떤 이제 뭐 그 이제 뭐 노동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많이 관심 가지고 뭐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마침 12월 10일에 김용균 씨가 비정규직 그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죽었죠. 산재로다가. 그래서 그때가 이제 김건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뭐 거의 20일 정도 된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전에 내가 그래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의식도 있고 옛날에 뭐 학생운동도 좀 했었고 뭐 그래서 이런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 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부도 뭐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는 뭐 알고 있다 뭐 민주주의나 또 노동의 문제나 뭐 이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도 뭐 이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벌어진 일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쓰고 또 그 이유는 전부 다 그 이제 중간에서 그 하청업체 그 이제 사장들이 이렇게 다 뭐죠 마피아 뭐 이런 것처럼 해서 하나씩 떼가지고 뭐 임금 반으로 탁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노동 환경을 조금만 뭐 이렇게 돈 얼마 들여서 고치면은 될 거를 안 고쳐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막 젊은 정말 너무 아까운 그 목숨을 죽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50년 전에 민중신학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서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저는 그냥 어렴풋이 좀 그냥 느끼게 됐다고 할까요? 뭐, 예, 그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 김용균 씨 투쟁에 이제 적극적으로 뭐 페북 통해서 막 계속 글 쓰고 하면서 많이 이제 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좀 이제 연대를 하면서 저의 의식도 많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이분 투쟁은 너무 이제 급하고 정말 뭐 이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7월 6일에 처음 이분으로부터 그러니까 패친 신청을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냥 저는 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봤는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그 삼성으로부터 당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이제 그 뭐 글도 공유하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이제 그 예배 때 중보기도 시간에 이제 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7월 10일 날이 이분이 정년 날이었어요. 정년인데 이분이 페북에다가 정년 날에 그렇게 글을 썼어요. 뭐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7월 10일 정년 이후에는 내 삶의 의미를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 그동안 이렇게 지지해주고 뭐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준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렇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이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소금, 물과 뭐 효소 뭐 이런 것도 다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어쨌든 인대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조그만 이제 뭐 방송국인데 그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는 그 이제 민주시민들, 해외에 있는 민주시민들이 만드는 그런 방송국에 제가 이제 뭐 자원봉사로 뭐 번역해서 뭐 외신 브리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외 뉴스 뭐 앵커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뭐 외신 브리핑, 해외 뉴스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뭐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그 이제 전체 방송을 그동안 나갔던 것들 모아서 전체 방송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오프닝 멘트를 제가 쓸 수가 있어요. 한 3분 정도. 제가 마음대로 내용을 이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앵커 브리핑 식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무슨, 뭐, 중요한 어떤 뭐 이슈라든지, 뭐 정치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주로 이제 택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이분 거를 제가 써서, 김여동지 이 삼성 해군노동자 고공농성 주민 김여동지의 이제 그동안의 그 삼성으로부터의 탄압과 그 다음에 이제 고공농성 이 문제를 해결을 삼성이 해야 된다, 복직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짧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오프닝 멘트를 해서 만든 거를 이제 그 페북에다가 그 글과 함께 올리면서 이렇게 몇 회 방송, JNSTV 몇 회 방송 오프닝 멘트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올렸어요. 선생님 오시길 기다렸는데 그래서 보면 강의 같은 거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부탁드리고 싶었고 지금도 유효하고요. 또 뭐 언젠가는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경험이 또 자원이 되어서 나중에 더 이제 연구소와 함께 그 이제 구약신학, 여성신학 또한 이런 이제 노동 현장 운동 아까 민중신학 얘기하셨지만 네, 요즘 민중신학자가 탄생하는 게 희귀한 세상이 되었는데 민중신학자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희귀하고 민중신학도로 이렇게 민중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희귀한 사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커리어를 쭉 쌓아가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중신학적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더 급진화가 되었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이제 그 자체로도 되게 흥미롭고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개신교 대책이 그래서 이제 투쟁사업장 앞에 이제 뭐가 붙는 거죠. 뭐 삼성 네. 붙을 수도 있고 파이텍이 그렇게 붙어왔던 에서는 이제 뭐
참여하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각 단위별로 뭐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뭐 설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찬을 집례한다던가 했을 때 어떤 그런 역할로서도 참여했었던 것 같고요. 뭐 요즘에 좀 저는 원래 좀 무서워요, 늘. 경찰 제일 무섭고. 네. 원래는 이게 신학생 때는 이런 사회 운동에 전혀 모르기도 했고 기독교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전혀 몰랐었는데 영등포 산업선교회 어떤 한 프로그램에 우연찮게 필수로 해야 되는데 고르다가 뭐 그걸 골랐어요. 네.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탄신에도 있습니다. 기장에도 있습니다. 목회실습 그런 거예요. 네. 교회도 가기도 하고 이런 기반으로도 오기도 하는데 참여하게 되면서 뭐랄까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죠. 어떤 느낌? 저한테 그래서 어떤 빨려 들어왔죠. 현장에 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강제로 짊어지잖아요. 지나가는 거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우연찮게 너 이거 필수 수업에 들어 이렇게 했다가 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제 자신을 너무 수동적으로만 해서 계속 누군가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산업선교의 실무자가 돼서 조금씩 전문성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 기독교라는 역할이 되게 또 제한적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그 당사자나 혹은 교섭자가 되어서 이렇게 참여해서 뭔가 어떤 굉장한 실력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뭐 협상의 어떤 주체가 돼서 막 테이블에 청와대 연락해가지고 누구 나오세요? 삼성에서도 회장 전화해가지고 부사장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리고 기도회는 되게 제한적인 걸 하면서 그 길바닥에 앉아있으면 늘 그 요새 말로 현타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와요. 앉아있어서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뭐 앉아서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 할까? 근데 우리 그러니까 뭐 신앙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와 행동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몸으로 증명해야 되는 약간 그런 모순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물론 뭐 기도해서 이렇게 해결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의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혹은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여전히 개신교 대책위 혹은 그런 현장 기도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원래는 신학생 하면서 뭐 목사 안수도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나까지 밥숟가락 얹어가지고 그 시장에 내가 일조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영등포 산업선교회 기관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 교단에서 뭐 누군가 좀 한다면 그래도 괜히 그냥 난 어색하게 그 근처 기웃거릴 수 있지 않을까.